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생각했던 제가 기가 막힌 이유로 결혼을 접으려 마음먹었던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일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죠. 저는 실제로 이를 악물고 회사에서 버텼어요. 빼는 거 하나 없이 모든 일을 다 했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먼저 일을 찾아서 하는 정도였어요. 회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이 많은 회사였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소형 가전들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제품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 제 입지는 좋은 편이었어요. 대표에게도 신임을 얻고 있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았죠. 저는 빠르게 성장하고 직급이 오른 편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악바리라고 부르는데 일이 너무 좋아서 악바리가 된 건 아니었어요. 제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사실 제가 악바리인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저는 고등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암이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저는 2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는데 엄마가 병원에 있으니 아빠가 간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동생을 돌봤죠. 하지만 엄마는 오래 병원에 계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딸들, 아빠가 부족하지만 엄마 몫까지 열심히 할 거야. 알겠지? 아빠, 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게. 아빠가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 아빠는 괜찮아. 우리 딸들이 옆에 있으니까.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 아빠가 최대한 지원해 줄 테니까. 알았지? 고마워, 아빠. 아빠가 덜 고생할 수 있게 나도 진짜 열심히 살게.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엄마 자리까지 대신하며 우리를 키우셨어요. 저는 장녀로 이를 악물고 살 수밖에 없었죠. 아빠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빠는 요리도 잘해서 저희한테 매일 맛있는 요리도 해주시고 일을 나가기를 반복하셨어요. 아빠의 몸이 아플까 걱정됐죠. 밤낮 없이 일하고 저희 밥도 챙기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빠, 나중에 아빠는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빠만큼 요리 잘하는 사람을 본 적 없어. 아빠가 식당을 할 만큼 요리를 잘할까?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아빠만 좋다면 배우면 되잖아. 아빠는 분명 잘할 거야. 내가 장담해. 식당 차리면 좋지. 근데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건 미래의 꿈으로 둘래. 아빠도 식당을 차리고 싶은 눈치시더군요. 그때 저는 대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 덕분에 목표가 확실해졌죠.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도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동생과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가족은 서로 얼굴도 못 볼 만큼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빠, 우리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이제 아빠 회사에서 나와서 아빠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나오라는 거야? 그리고 아빠 일이 뭔데? 아빠 식당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나랑 지영이가 다 알아놨으니까 내일부터 식당 차릴 준비하자. 뭐? 아니,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그리고 어떻게 식당을 준비하라는 거야? 우리가 다 준비를 했다니까. 아빠, 돈은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하고 싶은 거 준비해봐. 저희는 아빠가 식당을 하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빠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저희 설득에 식당을 차리게 됐죠. 그렇게 아빠는 그때부터 회사를 나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식당은 생각대로 잘 됐죠. 규모가 크진 않지만 동네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줘서 식당이 잘 유지됐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 30살 초반에 신랑을 소개받아 만나게 됐죠. 신랑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도 잘하고 빨리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닮은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일에 대한 태도도 좋고 성취하려는 목표도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살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신랑과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진짜 잘 살 것 같대. 돈도 많이 모을 것 같다고 하더라. 잘 본 것 같은데? 우리가 회사에서도 야무진 편이잖아. 결혼한다고 그게 뭐 달라지겠어? 얼른 돈 모아서 집부터 사자. 당신이랑 내 생각이 비슷해서 다행이다. 결혼하고도 가치관 달라서 싸우는 부부 많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걸로는 싸울 일 없겠다. 나는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잘 살지. 누구보다 잘 살 거야. 그렇게 1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신랑을 따라 처음 가본 시댁에서 본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시댁은 두 분 다 은퇴하시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본인들은 연금이 넉넉하다며 매일 유세를 떨고 계셨죠. 뭐 그런 자랑쯤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문제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누이였어요. 신랑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신랑의 여동생은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누이는 이 집안의 문제였어요. 매번 사업을 한다고 일을 떠벌리다가 돈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미용을 한다고 했다가 네일을 한다고 했다가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다가 결국 매번 자기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신랑이나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러면 시어머니가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시누이 편이었다고 하더군요. 돈을 신랑에게 부탁해서 시누이에게 준다거나 시아버지에게 돈을 받아내 시누이에게 주기도 했죠. 말도 마. 동생 때문에 한동안은 정말 돈도 못 모았어. 어머니도 동생 편이어서 더 힘들었다니까. 힘들었겠다. 그럼 아가씨는 돈을 계속 못 모았던 거야? 사업을 하면 전부 망했어. 어쩜 그렇게 재주도 없는지. 근데 망하면 그만해야 하잖아? 또 비슷한 사업을 한다니까. 진짜? 계속 비슷한 일을 하고 싶었던 걸까? 모르겠다. 그렇게 사업 시켜줬으면 열심히 해야 하잖아? 그것도 아니었다니까. 그래도 이번에 결혼한다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다행이야. 그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던 시누이가 이번에 정신을 차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신랑도 시누이의 결혼 소식을 반기는 듯 보였죠. 사실 예비 시누이가 지금까지 백수라 신랑 입장에서는 시누이가 결혼을 하는 게 속이 편하다고 말하더군요. 예비 시누이는 30살 초반이었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꾸미는 걸 좋아해 항상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녔죠. 성격은 시어머니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30살이 넘었는데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신랑에게 시누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 결혼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시누이가 진짜 변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누이가 계속 사고를 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이었죠. 아영아, 지금 내 동생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나도 숨기고 싶었는데 어차피 다 알게 될 이야기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알고 있어야 무슨 대책을 세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결혼 준비하면서 동생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아가씨도 이제 30이 넘었으니 철이 좀 들었을 거야. 그럼 지금까지는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신랑은 예비 시누이가 많이 달라졌다며 절 안심시켰어요. 저도 신랑을 믿기로 했죠.
사실 시누이 때문에 결혼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신랑이 괜찮은 사람이었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도 제가 봤을 땐 좋은 분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는 이런 시누이의 잘못을 잘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누이에게 유독 엄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예비 시아버지가 결혼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저희 부부에게 연락하셨거든요. 전화를 받고 시댁으로 가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결혼식은 네 오빠 결혼이 끝나고 나서 해라. 내년이 좋겠다. 그런 게 어딨어. 왜 오빠가 먼저 결혼을 해? 내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했잖아요. 결혼까지 네가 먼저 하려고? 오빠가 첫째고 너한테 지금껏 한 걸 생각해봐. 네가 사람이라면 네 입에서 네가 먼저 결혼한다는 말이 나와? 나는 인정 못해. 내가 먼저 결혼할 거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네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너희 오빠부터 결혼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아버지의 말에 반항하며 바락바락 우기는 예비 시누이를 눈으로 보고 있으니 다시 걱정이 밀려왔어요. 저는 결혼 순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결정한 일이니 따르려 했어요. 근데 시누이가 예상외로 격렬하게 반대를 하더군요. 사실 당황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죠. 저는 시누이의 강력한 반대에 당황했어요. 시누이는 할 말 다 하더군요. 오빠라고 결혼까지 먼저 하는 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결혼 빨리 하고 싶다니까요. 네 오빠가 널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너 당장 오빠 결혼하면 해줄 수 있는 거 있어? 내가 동생인데 오빠한테 뭘 해줘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도 먼저 하게 해주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네가 양심이 있으면 오빠 먼저 하라고 했어야지. 시누이는 그제야 입을 꾹 다물더군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눈치만 보고 계셨죠. 시아버지는 저와 신랑에게 결혼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너희 결혼은 될수록 빨리 했으면 좋겠다. 사돈어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구나. 아버지도 결혼은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양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해버려야지.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준비할 게 좀 많아서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준비는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워낙 뭐든 잘하는 애들이니. 시아버지는 사람 좋은 얼굴로 밝게 웃으셨어요. 시누이는 화가 난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저를 째려보고 있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누이가 화풀이를 한 게. 저는 사실 시누이가 이제 정신을 차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군요. 시누이는 그날부터 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누이는 저 때문에 결혼을 못한 거라고 하더군요.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뻔뻔하네요. 언니가 아빠한테 말해서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 졸랐죠? 아니요. 그럴 리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서두를 생각 없었어요. 저도 결혼 서두르라고 하셔서 놀랐다고요. 언니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남의 결혼을 그렇게 채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따져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요. 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소름 돋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요? 아버님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시누이가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신랑이 결혼 전에 시누이에게 해준 것도 많았고 동생이라고 지금껏 잘 챙겨줬는데 결혼까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틸 줄은 몰랐죠. 저는 계속 시아버지의 말씀이니 듣겠다고 했지만 시누이는 계속 따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언니, 진짜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올 거예요? 결혼하자는 말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저희 먼저 결혼하라고 한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문제예요? 언니 때문에 내 결혼이 미뤄진 건 반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내가 무슨 보상을 해요? 대체 왜 나 때문에 결혼이 미뤄졌다는 거예요? 난 언니한테 보상을 받아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저는 신우이의 요구에 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신우는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해 난리치더군요. 저는 신우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정말 하루하루 구역이더군요. 저는 결국 신랑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신랑은 신경 쓸 필요 없다며 무시해버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무시하려고 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집요하게 절 괴롭혔어요. 어느 날은 가방 리스트를 저에게 보내며 말하더군요. 언니, 여기 있는 명품 가방 중 하나는 꼭 받아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중에 있는 가방 하나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언니, 잘 생각해요. 이거 하나 사주면 언니 먼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냥 이 가방 하나 사주고 결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언니 돈도 잘 번다면서요? 아가씨, 그래봤자 나는 직장인이에요. 이렇게 비싼 가방을 어떻게 턱턱 사줘요?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해야죠. 잘못은 언니가 한 거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꾸 이래요? 신우이는 완강했어요. 가방을 사주지 않으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죠.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겠더군요. 가방 하나만 사주면 모르는 척 넘어간다는 신우이의 말을 믿고 싶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 비싼 가방을 예비 신우이에게 사줘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친구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친구들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영아, 너 지금 이런 걸로 고민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네가 이런 걸로 고민을 해? 너희가 봐도 우습지? 근데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방 주고 결혼할까 이런 생각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 와, 진짜 네 시누이 될 사람도 독하다 독해. 너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진심으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친구들은 제 말에 당황한 듯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영아, 너 절대 네 시누이 될 사람한테 명품 가방 선물하지 마. 그거 한 번 사주면 걔 결혼하고 더 큰 거 사달라고 할지 몰라. 결혼을 안 시켜준다는 것도 아니고 오빠 먼저 시키겠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니?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는 네가 시누이한테 가방 안 사줬으면 좋겠어. 가방이 뭐야? 결혼 전까진 아무것도 해줄 생각하지 마. 그래, 나도 반대야. 지금 네 시누이가 하는 행동 생각해봐. 가방 하나로 끝날 것 같아? 하나 해주면 또 해달라고 한다니까?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서서히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시누이에게 붙잡혀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이렇게 시누이에게 붙잡히면 결혼 후에는 안 봐도 뻔했죠. 네 시누이 될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결혼이 밀린 걸 왜 네 탓을 해? 그러니까 네 시누 보통 내기 아니다. 진짜 조심해야 해. 정신 똑바로 차려, 아영아. 너희 말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슨 고민을 했던 건지 웃기다. 나 신우한테 제대로 말해야겠어. 그래, 제대로 말해.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진짜 어이없네. 친구들은 자기 일처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죠. 오히려 신랑에게 이야기했을 때보다 더 편안하더라고요.
항상 제 고민을 자기 일처럼 들어주는 제 친구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친한 사이였거든요. 서로에 대해 모르는 일이 없었죠. 이 친구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니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죠. 결혼이 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우이에게 제 생각을 전부 말할 생각이었어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비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난 무슨 가방 사줄 건데요? 저 아가씨 가방 안 사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걸로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가방을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언니 때문에 내 결혼이 미뤄졌다니까요.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그건 아버님,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무튼 나는 아가씨한테 가방 사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해도 신우이는 절대 못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어요. 신우이의 고함 소리에 귀가 다 멍멍해질 정도였죠. 하지만 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 이상 신우이에게 끌려다닐 수 없었죠. 이렇게 가다간 결혼하기도 전에 신우이와 싸우다 끝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언니,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가방 사주면 조용히 있겠다고. 시댁에서는 친정에 뭘 해줄 건데요? 아직 계획도 없죠? 근데 내가 왜 아가씨한테 선물을 줘야 해요? 나는 선물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요. 언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방을 안 사준다고요? 네, 오늘 분명히 말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전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저에게 가방을 맡겨놓은 것처럼 가방을 달라고 했죠. 보다 못한 예비 신랑이 신우이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힘들어하는 눈치더군요. 아영아, 미안해. 얘가 워낙 고집이 센 애라 내 말을 듣질 않네. 나도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아가씨한테 내 의견 확실하게 말했고 더 이상 나도 할 말 없어. 그래, 너도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내가 동생한테는 다시 잘 말해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신랑은 그렇게 말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신우이는 더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정말 하루하루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대화가 통해야 대화를 하지 않겠어요? 신우이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은 그런 신우이 때문에 고생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신우이에게 선물을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이 모든 상황을 시어머니에게 말했는지 이번엔 예비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전화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영이, 너도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애가 오죽 힘들고 서운했으면 그걸 사달라고 했겠니? 어머님, 제가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면 네가 가방 하나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신우이 되레한테 그거 하나 못 해줘서 이 사단을 만드니? 어머님, 가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사줘요? 얼마 안 하는 거였으면 이미 사줬겠죠. 너 결혼하고 싶은 거 맞아? 결혼하고 싶다는 애가 신우이 갖고 싶다는 거 하나 못 사준다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와 통화하면 할수록 이 결혼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이상 이런 말싸움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점점 지쳐갈 무렵 도저히 참지 못할 일이 터졌어요. 네가 우리 딸 인생은 아주 작사를 내는구나. 먼저 결혼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우리 딸은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너만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가씨 인생을 작살냈다뇨? 우리 딸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이제 어쩔 거야. 그래서 일찍 결혼을 시켰어야 하는데.
아니, 아가씨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결혼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누구 탓이니? 네 탓이지? 신우이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것도 놀랐지만 그걸 저에게 따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 놀랐죠.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헤어진 게 전부 제 탓이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죠. 아니, 둘 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신우이의 평소 행실을 보면 이건 결혼을 미뤄서 헤어진 게 아닌 것 같다고 직감했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고 싶었던 건지 저에게 전화해 전부 제 탓이니 책임을 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죠.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결혼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아빠에게 미안하지만 더 이상 이런 집안과 결혼 준비를 할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제 마음이 기울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점점 뻔뻔하게 더 과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내 딸 억울한 거 다 풀어줘야겠어. 딸이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니 내 명품백까지 2개 사서 보내줘라. 어머님,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당장 어떻게 써요? 결혼 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니? 누구 마음대로? 어머님, 저 진짜 가방 살 돈 없어요. 신랑이랑 결혼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요. 돈이 없으면 할부라도 해서 선물을 줘. 카드 뒀다 뭐 하는 거니? 카드 쓰면 되잖아. 어머님, 카드를 쓰라뇨?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원하는 가방 2개에서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걸 어떻게 할부로 사요? 그럼 어쩌라는 거니? 우리는 그걸 받아야 결혼을 허락할 것 같은데? 예단만 해올 생각하지 마. 나랑 우리 딸 가방도 예단에 포함이야. 시어머니의 말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았어요. 어이없어서 더 말을 할 수 없었죠. 신우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까지 제가 책임을 지라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 신랑한테 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절대 가방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게 할 말 다 한다 너? 그럼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거니?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네, 그럼 저도 신랑한테 다 말할 수밖에 없네요. 저도 더는 못 견디겠거든요. 저는 결국 신랑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려 전화했어요. 신랑은 해맑은 목소리로 식장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신랑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아가씨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며?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아영이 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다고? 동생이 헤어진 걸로? 그래.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해? 나 이 결혼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잠깐만 아영아. 내가 잘 해결할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줘. 응? 오빠는 오빠 동생이 이럴 때도 똑같은 말 했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아영아,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우리 이렇게 헤어질 사이 아니잖아. 결혼 다 준비해놓고 결혼을 못하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니고 동생이랑 어머니 때문에? 그럼 어떻게 결혼해도 이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데? 나 이러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네 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아영아. 근데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 해결해 볼게. 어차피 네가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나 한 번 믿어봐도 되잖아. 응? 나 이제 진짜 지쳐. 결혼하기도 전에 시집살이 다 한 기분이라고.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는 이제 신경 쓰지 마, 아영아. 저는 마지막으로 신랑을 믿기로 했어요. 애초에 제가 믿는 사람은 남편 될 사람이었고 신랑은 지금껏 제가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신랑을 믿기로 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혼하고 나면 안 보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최대한 안 보고 살 작정이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신랑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까지 신랑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던 걸까요? 신랑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어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말도 없이 가방 2개를 사왔죠. 자, 이거 어머니랑 동생이 가지고 싶다고 말했던 가방이야. 내가 가방 사왔으니까 아영이 네가 이거 주면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해봐. 분명 잘 될 거야. 오빠, 이게 뭐야? 진짜 가방을 사온 거야? 아니, 어머님 설득하려는 거 아니었어? 나도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그냥 가방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오빠가 무슨 돈으로 이 가방을 사온 거야? 그것도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비싼 걸 사오면 어떡해? 가방을 2개 합치면 가격은 거의 1,000만 원에 달했어요. 저는 신랑이 갑자기 이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했죠. 분명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재산을 오픈했거든요. 신랑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긴 했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마저도 결혼 후 신혼집을 구하기도 버거울 정도였죠. 그건 상관없었어요. 신랑이 시누이 때문에 큰돈을 모을 수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다 이해했어요. 저는 신랑이 검소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제에 맞게 소소하게 살자고 합의도 했었죠. 근데 대뜸 가방을 2개 사온 신랑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신랑은 대수롭지 않게 제게 가방을 쥐어주었죠. 이제 다 해결됐잖아? 어머니도 이제 더는 아무 말 못하실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해결이야? 결국 이렇게 어머님 말대로 가방 사는 게 다 해결되는 거야? 왜? 결국 해결된 거잖아. 그럼 어떡해? 어머니랑 동생은 이 가방을 꼭 받아야 한다는데. 가방을 꼭 받아야 한다고 그걸 그냥 사는 게 말이 돼? 무려 1,000만 원이야. 오빠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 결혼 포기할 거야? 그럼 대체 이 가방을 어떻게 산 거야? 오빠 이런 거 살 돈 없잖아. 왜 없어? 나도 있어. 이거 내 돈으로 샀어. 그러니까 우리 이 가방 주고 끝내자. 저는 신랑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 돈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결혼 자금에 다 쓰일 예정이니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턱대고 가방을 샀다가는 결혼까지 전부 물거품이 될 형편이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에 아빠 얼굴이 스쳐가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랑이 이 큰 돈을 쉽게 마련한 게 이상했죠. 그렇다고 신랑이 갚지도 못할 돈을 막 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대출을 썼다거나 무모한 할부는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곧장 친정아빠를 찾아갔어요. 아빠, 혹시 예비사위가 돈 달라는 이야기 안 했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무슨 사위가 돈을 달라고 했다 그래. 그런 적 없어. 진짜 없어? 아빠, 내 눈 보고 진실을 말해줘. 왜 내 눈 피해? 돈을 달라고 하긴 누가 돈을 달라고 해. 네가 오해한 거야. 나는 사위한테 돈 준 적 없어. 진짜 없다는 거지? 나는 아빠 말만 믿고 가. 그래, 아빠 말 믿어. 진짜 그런 적 없어. 아빠는 가게로 찾아온 절 보더니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신랑 이야기를 하자 아빠는 제 눈을 피하기 바빴죠. 뭔가 이상했어요. 아빠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확신했죠. 저는 아빠에게 신랑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계속 캐물었지만 아빠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저는 식당을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빠 가게에서 오래 일했던 주방 이모에게 뜻밖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가게를 나서려는 저를 이모는 아빠 몰래 불렀어요. 제가 이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모는 고민이 되는 듯 저를 빤히 바라보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네 아빠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모,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모도 저희 아빠 성격 잘 아시잖아요. 이모가 도와주셔야 해요. 사실 아영이 네 예비 신랑이 식당에 찾아와서 네 아빠한테 예단을 요구했어.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그게 이상하더라고. 신랑이 저 몰래 아빠를 찾아왔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이모님? 그래, 네 아빠 찾아와서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던지 나도 놀랐다니까. 너 결혼시키려면 이 예단을 꼭 해야 한다는 거야. 이모님, 감사해요. 저 이모님 아니었으면 신랑한테 속을 뻔했네요. 저는 이모님의 말을 듣고 심장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아빠에게 미안하고 죄송했죠. 가방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그 내막을 알고 나니 남편도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신랑을 다시 찾아갔어요. 신랑은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영아, 우리 엄마한테 빨리 가방 드리고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하자. 더 늦어지면 곤란해.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거 솔직하게 말해. 무슨 소리야. 나는 너한테 숨기는 거 없어. 숨기는 거 없다고? 나 방금 아빠 식당 다녀왔어. 거기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줄 알아? 나는 진짜 모르는 일이야. 아영이 네가 식당에서 뭘 들었는지 몰라도 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신랑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 모습에 남아있던 정이 전부 떨어졌어요. 더 이상 신랑을 믿을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신랑만은 이 상황 속에서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신랑도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똑같은 사람이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랑이 아빠에게 가서 돈을 요구했다는 한 걸 용서할 수 없었죠. 솔직하게 말해. 나 다 알고 있어. 오빠가 아빠 찾아가서 예단 이야기 했다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장인어른이 솔직하게 다 말씀하셨어? 같이 일하는 식당 이모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나한테 다 말씀해 주시더라.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영아, 화내지 말고 내 말 들어봐. 이게 끝이야. 우리 그 가방만 주면 더 이상 이런 고생 안 해도 된다니까. 뭐? 이런 고생 안 해도 돼? 우리 아빠는 고생해도 되고? 오빠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 저는 신랑의 말에 코웃음 쳤어요. 신랑은 그래도 할 말이 있다는 듯 당당하게 제게 말하더군요. 사실 이 가방 할부로 산 거야. 카드값은 장인어른이 메꿔주시기로 했고.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가방을 사달라고 해? 꼭 이렇게까지 가방을 샀어야 했어? 네가 중간에서 딱 잘라 안 된다고 말했으면 됐잖아. 어쩔 수 없잖아. 동생이 결혼도 못해서 힘들다는데 이거라도 해줘야지. 장인어른도 나 이해해 주신다고 했어. 동생이 결혼도 못해서 힘드니까 당연히 가방을 줘야 한다. 그걸 왜 우리 아빠 돈으로 사줘야 하는데? 네 동생이 나 때문에 결혼을 못했어? 아영이, 너 왜 이렇게 너밖에 몰라? 내 동생 마음은 생각 안 해봤어? 결혼 못해서 힘든 애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신랑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신랑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신랑이 이렇게 태연하게 돈을 요구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제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명품 가방을 사겠다고 예비 장인어른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다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결국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어요.
제가 파혼을 선언하니 신랑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저에게 따져묻더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한 게 결국 우리 아빠한테 돈 뺏는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말했잖아. 어쩔 수 없었다고. 아영이 네가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줄 수 없어? 난 더 이상 오빠를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여기서 그만 끝내자. 아영아, 우리 거의 다 왔어. 이제 진짜 결혼할 수 있다니까?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할 사람이 오빠밖에 없겠어? 그리고 이렇게 결혼할 바엔 안 하는 게 나아. 결혼해도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고. 가방만 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대체 왜 가방을 안 사드리겠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아까워? 됐다. 오빠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난 더 이상 오빠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끝내자.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로 마음 쓰고 싶지 않았죠. 저는 결국 신랑에게 단호하게 파혼을 이야기하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신랑은 그럼에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죠. 장인어른도 다 이해해 주셨어. 장인어른이 괜찮다는데 아영이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빠가 이해한다고 해도 난 이해 못해. 그냥 내 선택을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돼? 결국엔 이 일도 내가 해결했잖아. 나는 끝까지 널 믿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빠가 날 어떻게 키운지 잘 알면서 아빠한테 가서 가방 사줘야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 신랑이 우유부단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을 결심한 후부터 제가 신랑에게 받아낸 약속이 하나 있어요. 신랑은 결혼 후 더 이상 시누이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결혼하기도 전에 신랑은 저와 한 약속을 깨버렸죠. 저는 더 이상 신랑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더 단호하게 신랑에게 이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신랑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는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너 이 가방 할부로 샀다고 했지? 우리 아빠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마. 너 혼자 할부 갚아. 알겠어? 아영아, 너 왜 그래? 우리 결혼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아영아. 내가 잘못했어. 아까는 뭘 잘못했냐고 나한테 따져 물었잖아.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받아줄 줄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너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근데 장인어른이 진짜 괜찮다고 하셨어. 진짜야, 내 말 믿어줘. 신랑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군요. 그저 아빠 핑계를 대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죠.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이니 실망이 컸죠. 우리 아빠가 괜찮다고 하면 마음대로 돈을 써도 돼? 네 가족이 갖고 싶다고 한 물건은 네가 사. 우리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지 말고. 아영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대화를 좀 해보자. 내가 실수한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 대화로 천천히 풀어보자. 응? 뭘 대화로 풀어봐? 나는 이미 너한테 실망했는데? 우리 다시 볼 일 없으면 좋겠다. 잠깐만, 내가 지금 당장 이 가방 환불할게. 그리고 장인어른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사죄할게. 그럼 됐지? 아영아, 화 풀어라, 응?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런다고 풀릴 화 아니야. 이 결혼을 안 할 거야. 이 결혼을 했다가 또 네 가족들이 이런 짓을 안 할 거라는 보장 있어? 다신 이런 일 없어. 날 믿으라니까. 우리 가족은 못 믿어도 나는 믿을 수 있잖아. 나 몰래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한 오빠를 어떻게 믿어? 난 오빠도 못 믿어. 신랑은 끝까지 절 붙잡았지만 저는 신랑을 매몰차게 떼어내고 파혼했어요. 이후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지만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죠.
파혼 후에도 신랑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건지 날마다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신랑에게 결혼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절 좋게 봐주셨던 시아버지에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안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아가 미안하게 됐다. 아니요. 저도 할 만큼 다 했으니 후회 없어요. 아버님, 저 많이 챙겨주셨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잘못 키웠어. 다 내 탓이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리고 내가 사돈어른 찾아뵙고 인사하마. 다시 한번 미안하다. 뻔뻔했던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저에게 미안하다고 해준 사람이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시아버지는 전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 아빠 가게에 찾아와 죄송하다고 계속 인사하셨죠. 신랑이 시아버지를 닮았다면 제 결혼은 달라졌을까요?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니 좀 씁쓸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저는 바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신없이 회사 생활을 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잠시 다른 세상에 다녀온 기분이더라고요. 결혼을 인생에서 빼니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근데 그 일상이 이상하고 낯선 게 아니라 평온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었죠. 아빠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다 자기 탓이라며 자책하시더니 오히려 잘 됐다며 웃으셨죠. 사실 제 생각도 같았어요. 아빠 덕분에 이 결혼을 하지 않게 돼서 오히려 감사한 기분이었죠. 파혼 이후 저는 아빠와 더 돈독해졌어요. 이전에도 사이가 좋았지만 더 좋아졌죠. 아빠, 오늘 저녁은 내가 할 테니까 들어가서 쉬고 있어. 벌써 캠핑을 몇 번 봤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어? 언니, 요리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냥 아빠한테 맡기지. 전문가가 있는데 왜 언니가 요리를 하겠다는 건데? 아빠가 캠핑까지 와서 요리를 해야겠냐? 너도 나와서 도와줘 빨리. 그냥 고기만 구워 먹자니까. 왜 안 하던 요리를 하겠다고. 언니도 참. 그래도 아빠는 좋은데? 너희가 해주는 요리를 언제 먹어보겠어? 맨날 아빠가 요리해주기만 했잖아. 누가 들으면 우리가 못된 딸인 줄 알겠어? 아빠, 우리는 그냥 아빠가 요리를 잘하니까 아빠한테 요리를 맡긴 것뿐이지. 안 그래? 그 후로 동생과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저희 가족은 주말마다 캠핑을 가며 즐겁게 지내고 있죠. 사실 아빠와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여행지를 고르라고 하니 아빠는 캠핑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와 동생은 아빠의 말에 바로 캠핑 장비를 사 캠핑을 떠났어요. 아빠는 캠핑을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왜 진작 아빠가 하고 싶은 걸 물어보지 않았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앞으론 아빠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딸이 되려고요.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면서 살고 싶어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말이죠. 아, 그리고 며칠 전에 파혼한 신랑의 소식을 들었어요. 신랑은 파혼당하고 할부를 갚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파혼 후에도 가방을 환불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신랑은 파혼당하고 명품 가방 할부를 갚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뻔뻔한 사람인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독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같은 가족에게도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데 저라곤 달랐을까요? 그 소식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평생 그 집안이랑 엮이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고 살 것 같아요.
그 파혼은 제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는 당분간 결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사실 지금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거든요. 전 당분간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려고 해요. 이 사연으로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지만 한 번쯤은 제가 어떻게 파혼을 했는지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시원하고 좋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